가수 김용빈이 어젯밤 더 트롯쇼에서 트로피를 받지 못했다. 이 한 줄의 사실은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팬 커뮤니티를 흔들어 놓았고 새벽 내내 실시간 검색어를 달궜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사전투표와 문자투표에서 압도적 1위였다는 현장 증언이 이어지는데 왜 결과 발표에서는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까? 더 큰 의문은 그 직후 벌어진 유튜브 영상의 비공개 전환과 재공개, 그리고 조회수 초기화 논란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무언가를 되감고 다시 틀어놓은 듯한 흐름. 그 밤의 정적과 다음 날의 소란을 한 편의 장편 리포트처럼 다시 엮어본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추측인지, 그리고 왜 이 질문이 트로피 하나를 넘어 대중의 신뢰라는 더 큰 화두로 번졌는지를. 무대의 장막이 열리던 순간 스튜디오는 팽팽한 공기로 가득했다. 조명이 천천히 돌아가며 최종 후보들의 얼굴을 비추자 객석에서는 이미 환호와 함성이 일제히 솟았다. 김용빈의 카메라 클로즈업이 잡힐 때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전날 공개된 각종 사전투표 현황 캡처와 커뮤니티 집계표에서는 그가 2위와 3배 이상 격차를 벌렸다는 글들이 쏟아졌고 방송 직전까지 이어진 문자 투표에서도 우세했다는 현장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에서 그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다. 그 순간 관객석의 함성은 잠시 갈 곳을 잃었고 스튜디오 안쪽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김용빈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모든 걸 예감한 사람의 차분함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팬들에게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전하려는 직업인의 결기였을까? 그는 퇴장하며 조용히 말했다고 전해진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커뮤니티의 타임라인을 울렸다. 사건은 곧바로 여러 갈래의 서사로 갈라졌다. 투표 집계 시스템의 오류를 제기하는 글이 불붙었고 익명 관계자의 증언이라며 내부 갈등과 심사위원단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문장이 퍼졌다. 일부 글은 스폰서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밤을 해부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열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위치를 정확히 지도 위에 찍어보는 일이다.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의혹 단계이며 무엇이 감정의 해석인지 구분해야 한다. 그 구분이 실패하는 순간 진실은 가장 소란스러운 문장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먼저 집계 시스템의 문제 가능성이다. 실시간 문자투표와 사전투표가 모두 합산되는 구조에서 분기점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투표 마감 시점의 해석, 중복투표 및 비정상 패턴의 필터링, 심사위원 점수의 가중치, 현장 채점 혹은 추가 영역의 반영 여부. 방송 포맷마다 공식 비율은 다르다. 어떤 프로그램은 사전 점수 40, 생방송 투표 40, 심사위원 20처럼 분배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심사 비중을 더 높게 책정하기도 한다. 관전 포인트는 가중치 자체가 아니라 그 공지의 시점과 설명의 투명성이다. 관객은 승패의 기준을 미리 알고 참여해야 한다. 마감 시각 전 투표가 포함되는지, 직후 투표는 제외되는지, 중복 방지 로직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집계 지연이 발생하면 어떤 우선순위로 반영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만약 이 정보가 모호하거나 생방송 진행 중 공지와 실제 집계 기준이 어긋났다면 설령 의도가 없었더라도 불신은 증폭된다. 시스템 오류의 핵심은 숫자가 틀렸느냐가 아니라 기준이 흔들렸느냐에 있다. 둘째로, 심사위원 점수의 가중치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었는가의 문제다. 대중투표가 압도적이라 해도 심사진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릴 경우 최종 합계에서 역전이 가능하다. 이 역시 포맷의 문제다. 대중의 참여가 핵심인 프로그램이라면 심사 비중이 너무 크면 납득이 어렵고 음악적 완성도를 겨루는 포맷이라면 전문가 평가가 일정 비중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관건은 사전에 공개된 규칙과 당일 적용된 계산이 일치했는지의 검증이다. 관객은 패배를 견딜 수 있지만 의심은 견디기 어렵다. 셋째로 거론되는 상 양보설은 매혹적인 드라마지만 사후적으로 진실을 가리기엔 너무 부드럽다.
무대에서는 가수가 자신의 분전과 팬들의 투표를 뒤로하고 결과를 양보한다는 가정은 낭만적이지만 정작 현실의 무대는 피와 땀과 계약과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이다. 양보라는 단어는 언제나 아름답지만 실제의 판에서는 모든 수치와 규정이 남는다. 누군가의 미소와 떨림을 두고 양보의 서사를 덧씌우는 것은 감동을 만들 수 있어도 진실을 증명하진 못한다. 그 미소는 종종 팬을 향한 예의, 혹은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프로의 침묵일 뿐이다. 넷째로 가장 뜨거운 외압설. 특정 스폰서나 외부 세력이 결과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 서사는 대중의 분노를 한 점으로 모아준다는 점에서 강력하다. 하지만 강력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방송은 광고와 협찬, 계약과 편성이 선형으로 연결된 산업이고 이해 충돌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투명한 룰과 회계, 집계 로그의 공개, 제3자 검증의 장치가 필요하다. 외압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시상 문제를 넘어 공정 경쟁과 시청자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의혹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데이터와 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의 속도가 아니라 검증의 깊이다. 이제 유튜브 비공개에서 재공개로의 전환과 조회수 초기화 논란을 짚어보자.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다시 공개로 전환하면 기존 조회수와 댓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한다. 영상이 삭제된 뒤 동일 파일로 재업로드되었을 경우, 혹은 기존 영상을 대체 업로드로 갈아탄 경우, 또는 저작권 검토와 콘텐츠 식별 과정에서 영상을 교체하면서 URL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회수가 초기화될 수 있다. 또 프리미어 예약 게시물로 전환했다가 일반 게시로 바꿀 때, 혹은 지역 제한과 연령 제한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비공개와 업로드 재처리가 섞이면 통계 집계가 지연되거나 초기 값으로 보이는 현상이 잠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기술적 문영상의 가능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설명이 즉시 명료하게 제공되었는가다. 대중은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 하지만 해명은 종종 거북이의 걸음으로 나타난다.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이 바로 의심이다. 반면 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 분노의 에너지를 질문의 목록으로 바꾸는 일이다. 어떤 로그가 공개되어야 납득할 수 있는가? 마감 기준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유튜브 처리 과정에서 어느 구간이 불투명했는가?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변은 단단해지고 단단한 답변 위에서만 신뢰는 되살아난다. 결국 이 논란의 출구는 누가 옳았는지의 승패가 아니라 다음 무대가 더 투명해지는가의 여부다.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시 김용빈이 선다. 무대는 늘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 한 문장은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부른다. 하나는 이미 지나간 방송의 밤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다음 무대의 낮이다. 전자는 되돌릴 수 없지만 후자는 바꿀 수 있다. 다음 무대에서 대중은 같은 목소리를 다른 마음으로 듣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오고 나면 아주 오래 머문다. 트로피는 유리장에 놓이면 빛을 반사하지만 태도는 마음속에 놓이면 빛을 만든다. 그 밤의 유리장에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지만 그 밤 이후의 마음속에는 한 이름이 더 깊이 새겨졌다. 김용빈. 논란의 한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가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묻는다. 유튜브 비공개에서 재공개로 이어진 그 미스터리, 조회수 초기화의 수수께끼, 뒤엉킨 집계의 방정식은 과연 어떻게 풀릴 것인가? 대답은 길지 않아도 좋다. 단단하면 된다. 한 줄이면 충분하다. 오류는 없었다면 그 증거를, 오류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회차에 더 투명한 룰을, 그 모든